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성애자이자 논마이너리 30대 청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위해, 생존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시는 모든 분들,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농민, 노동자, 그리고 동덕여대 학생들께 무한한 감사와 연대 인사를 드리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분들께 기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주변도 글솜씨도 없지만 몇 마디 전하고 싶어 이 무대에 섰습니다. 두서없는 말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계엄령이 선포되던 그날 저는 단 한숨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영위해온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시민분들이 계엄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회로 달려와 주셨고 국회를 지켜주신 덕분에 계엄은 몇 시간 만에 겨우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5.18을 직접 겪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셨던 그 1980년을 고립된 광주의 5월을 듣고 자랐습니다. 밤새 들렸다는 청성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지내온 그 길고 어두운 나날을 기억합니다. 계엄령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끝내는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나날들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요. 우리의 당연한 일상을 무력으로 빼앗으려 했으면서 이 혼란을 야기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저 따뜻한 관저에서 경호처와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집거 중이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사람은 어디 가고 비겁하고 찌질하게 뒤에서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는 장애인이 계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인데요. 큰아버지는 지난 96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로 15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로 이동하며 지내오시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시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오려면 이동수단이 필요했고 실제로 자동차로 병원을 오가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그런 풍경이 단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가시곤 했으니까요. 조금 더 크고 나서 보니 자가용은커녕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마저 탑승하지 못해 발이 묶인 장애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외치는 장애인들에게 국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경찰은 그들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민이라는 범주에 시민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도대체 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대중교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명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따위의 교통 또는 그러한 교통수단,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들 그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제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려다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와 장애인 같은 약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해가며 그들을 끌어내면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건 정당한 사법 행위조차 실행하지 않고 이 국가의 혼란을 심화시키겠다는 사실을 방조하는 것과 진배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부당함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길고 새벽바람이 매섭더라도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태양은 반드시 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하는 게임에서 나오는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아라, 끝을 알고도 멈추지 않는 힘을. 찾아라,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찾아라, 어둠 속의 기쁨을. 절망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빛을. 이 말처럼 우리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서 나아갈 원동력을 찾을 것입니다. 어둠 속의 기쁨을 끝내 찾고 말 것입니다. 맞서서 우리의 권리와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빛을 찾아내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약자들을 핍박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하라! 감사합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필승! 예,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오늘 12시에서 1시 20몇 분까지 있었던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들한테 한마디 역사를 읊으면서 한마디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운 부마항쟁 그리고 12.6 사태 12.12 그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국가에서 쿠데타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통령들이랑 국무위원들이 무장 세력들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병대도 동참을 했습니다. 해병대에게는 안 좋은 일이면서 따로 또 보면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갈 때 절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엑스반도라도 차고 가면은 비무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해병대는 비무장 엑스반도도 안 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장 이상급의 지휘관들이 하는 말, 시민들에게 대항하지 마라. 오하열만 지켜서 서 있어라. 근데 지금 경찰들은 뭡니까?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우리한테 중대장급이나 지휘관급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밀고 치고 그러는데 해병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또 12.12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쪽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 종합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전사 내란군들이 왔는데 해병대가 분대급 인원들이 중대급 인원을 막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민주노총 인원들과 애국시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는 일이 다시 한번 멋진 일이 해병대가 못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꼭 탄핵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사형 못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사형을 해가지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좋은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발언하기 전에 애경 항공기 참사의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이제 고3 되는 여고생 박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투쟁이라고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쳐도 따라 외쳐주실 건가요? 투쟁! 감사합니다. 원래는 투쟁하시는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사랑한다고 힘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시민을 막고 노동자를 끌어냈습니다. 폭력당한 노동자분들을 치료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 후 민중의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뭐가 슬픈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분노, 슬픔, 아픔 모두 타올라 눈물로 배출됐습니다. 여러분 분노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분노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으로 후회 없이 다룹시다. 염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국악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인데 혹시 불쾌하실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작은 후원을 한 것에 어른으로서 큰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해주신 것은 정말 큰 감동이었고 위로였으며 힘이었습니다. 당황하기도 했고 그런 대우는 처음이라 아무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늦게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분위기에 눌려있던 저를 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분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들되면 여러분들의 앞뒤 양옆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외칠까요? 저는 라이브로 연대 중인 민주시민분들과 항상 발벗고 나서주시는 민주노총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경찰분들 가슴이 조금이라도 찝찝하시다면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나아가세요. 한 명이 행동하면 3명이 행동하고 3명이 행동하면 30명, 100명이 행동합니다. 경찰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헌법, 제일 앞장에 있는 문장 말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다 같이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같이 오늘 목도했습니다. 바로 어제 전체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자, 대한민국 전체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내란 숙의 윤석열의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경찰이 오늘 단 1시간 만에 조합원들을 순식간에 연행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폭력경찰 규탄한다. 투쟁! 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에 시민들이 계속 모여주고 계십니다. 경찰차가 가로막혀서 뒤쪽이 아주 혼잡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자체적으로 또 항의행동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구호 외치면서 경찰들 차 물러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당하다! 폭력경찰 물러가라! 우리는 정당하다! 폭력경찰 물러가라! 네, 연속해서 차 빼라! 다 같이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차 빼라! 네, 경찰들을 향해서 크게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우리가 정당하다! 폭력경찰 물러가라! 네, 다시 한번 차 빼라 연속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차 빼라! 네, 우리 다음 이어지는 발언 동안 경찰들이 차를 빼줄 것으로 믿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노동자분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20년 전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 서울 생활 시작했을 때 전라도 사투리와 억양을 놀리는 친구들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광주 사람이라는 점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와 광주의 역사를 배우며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마음 깊이 새겨왔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한강 작가님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2월 이후로 지금까지 더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민주화운동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바로 세워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똑같은 희망, 그런 과거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우리 사회는 점점 불평등해지고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과 권력 유지에만 급급해 보입니다.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심판이 아닌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저는 2030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세대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과 용기를 얻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며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의 가치는 그저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탱하는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방파제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서로 부끄럽지 않은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기대하며 끝까지 연대합시다.